자, 문제 2번. 2번은 뭐예요? 이게 약간 고대스러운 문제죠? 지금 현재 2015년도 문제인데 문제 2에서 보면은 지금 뭘 이용하라고 했어? 공감 그리고 공감에 대한 상상 주체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재심은 가다라의 사례를 활용해라. 근데 활용하는 것은 가다라를 활용하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지워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시 쓰려면 좀 피곤하잖아. 칠판을 잡고. 자, 이거 한번 봐봐.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개념들이 주어졌을 때 개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 개념이 이제 말하자면 의미야, 의미.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공감하고 관련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 그래. 그러면 이제 공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지. 그지? 얼마나 아플까? 쟤 진짜 아프겠다. 나도 아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주체는 뭘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주체적으로 행동을. 그렇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공감을 한다라고 할 때 나만? 그렇지. 공감의 대상도 같은 주체로서 인정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그게 이제 여기서 풀 때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본 거야?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인간 주체로 보고 있으니까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지? 아이만 고통이 없었겠냐? 살면서 찔리면 아프겠지 지금. 바늘로 찔리면 가스치레지도 들어가면 답답할 거고 죽을 것 같을 거고. 안 그래? 근데 자기는 마치 안 그런 주체거든. 얘네들이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은 얘네들은 인간 주체로 못 보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는 주체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일어날 때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감의 주체이면서 공감의 주체라고 하는 데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또 뭐라고? 공감 대상을 뭘로? 공감 대상도 이제 하나의 주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이 폭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폭력은 여기서 나오잖아. 공감 못하면 폭력을 줄준답니다. 사이코패스. 네? 폭력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는 폭력조차도 뭘 통해서? 폭력을 저지른 자조차도 제시문 마지막 걸 읽어보면은 도덕적 주체로서 인정을 하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뭐 가능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은 제시문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지를 구성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공감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제시문 라를 읽어보고서 한번 정리해 보자. 제시문 라. 대단한 사람이야.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에버렛 워링턴은 1955년 어느 날 어머니가 무단 침입한 강도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 용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의 워링턴이었으나 그는 사건 현장을 보고 몸서리를 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소리쳤다. 그렇겠죠. 그는 분노 속에서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폭력적 본성과 재산을 깨달았다. 뭘 깨달아? 폭력적 본성. 자신의 뭘 깨달았다는 거야? 폭력적인 본성. 자기가 자신에게 이런 폭력성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어쩜 나도 원죄로서 인간이 원죄로서 태어난지도 몰라. 원죄처럼. 나 항상 인간은 이런 죄를 갖고 있는 거죠. 남에게 폭력을 저질렀으면 이러한 죄성이 있음을 이제 깨달았대요.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도 공감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똑같이 인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워딩턴 교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왜? 누군가에게 살해를 품은 내가 폭력적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은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 살인자니까.
그래서 사리를 품은 내가, 근데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이 폭력적 본성 사리를 가졌던 자신을 어떻게 한다? 죄를 지금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품었던 것을 죄로 인식을 하는 거지. 자신을 뭘로? 자신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폭력적 본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지?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 깍한 아이들도 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얘네들도 폭력적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살인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성립시킨 거죠. 사실은 이게 자기도 용서받고 싶을 거 아니야. 폭력적 본성을 깨달은 순간에 진짜 나 나쁜 놈이네.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렇다면 나만 그렇겠어? 아니야. 폭력적 본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나의 죄성을 없애는 것이 되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깊은 고뇌와 연구를 이루었다. 그는 현재 교육과 연구 적극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들을 갖도록 돕고 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이 에버리 워딩턴은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이 살인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폭력적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 나도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성하는 뭐가 들어가요? 반성하는 주체로서 얘는 묻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가진 본성을 보니까 나의 죄성을 보니까 전애들의 죄성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감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도 용서받고 싶고 쟤네들도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도 얘네들을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반성하는 주체로서 얘네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성을 씻어내는 거죠. 그지?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내 죄성을 얘네들을 회개하는 거지. 죄성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얘는 도덕성을 죄성이 있었는데 죄를 졌는데 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악을 제거하면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도덕적 주체로서.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갖고 볼 때 얘하고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해봐. 아킬레우스. 물론 여기서 이제 상호성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복수하는 게 있잖아. 그치? 원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담는 것이며, 그치? 얘를 죽이는, 이유를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아킬레우스. 도덕적인 자아로서 거듭난 것은 아닌 거지. 자신의 친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처럼. 두려움을 같이 느끼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여기서는 어떻게 해? 자기가 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도덕적 주체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죠. 도덕적 주체로서는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죽을 운명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뭐다? 자신의 사례를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상대방과 인간적 주체로서 얘를 동의를 얻는 주체로서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뭘 해야 돼?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도덕적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일단은 아이기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전체 논지는 뭘로 잡아야 되겠어? 진정한 공감. 그지? 그래서 도덕성의 회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에버리 워딩턴을 중심에 놓고 보는 거지.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공감과 관련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기만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논리를 이제부터 이제 흐름을 쭉 만드는 거야. 공감이 필요해.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감이 없으면 도덕적 주체는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뭐가 일어나? 극단적인 경우에 뭐까지 일어나? 폭력을 일으키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을 막으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해요? 공감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때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감은 제한적일 수가 있어. 어떤 면에서? 아킬레우스처럼 공감을 어떤 명분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요거하고 관련되어서 볼 때는 얘도 보편적인 운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얘가 깨달은 건 뭐야?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죄를 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지? 심지어는 뭐까지? 우리 어머니를 죽인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자들에게까지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상상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사람들을 봤을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 쉽게 공감을 해요. 그치? 너네도 소말리아 아이들이 배고 가서 지금 굶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잘 떠오르지가 않을 거예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 선생님이 이제 해설서에다 집어넣은 사진 있죠. 그 사진작가 자살한 사진, 필리처 상 받고 자살한 사진작가 독돌이가 아니라 독수리. 독수리가 이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쓰러지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거에 대한 이 사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무성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 사진만 딱 놓고 보면 일단 뭐예요? 그게 아이가 굶주리고 있고 그 굶주린 아이가 쓰러지면 독수리가 그 아이를 이제 잡아먹을 거야. 이제 이거지. 그래갖고 이제 소말리아에 대한 그 빈곤 상황을 극복하도록 이제 세계의 어떤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사진이 됐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사진 작가가 애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너는 그 상황에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하냐, 애를 구해야지.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식량으로 해서 식량 이제 구호 캠프가 바로 옆에 있을 때 거기서 사람들 식량 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애는 완전히 그렇게 쓰러져 죽는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을 여유는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딱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뭘 하기가 좋아? 공감을 하기가 좋은 거야. 공감을 하기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는데 이걸 보면 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상상을 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공감의 확대가 되는 거예요. 공감의 확장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내 주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방식으로 확장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상상이 필요한 거죠. 상상. 이성적인 사고라고 해도 좋아요.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딱 느끼는 건 뭐야? 자기한테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성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살인자 애들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드러난 것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죄성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깨달았으면은 너 혼자 착한 척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도 나쁜 놈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해서 용서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보편적인 공감을 해야 된다. 보편적인 공감에서 보편적인 도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심은 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첫 번째로 아킬레우스가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그 정당화, 그 살해에 대한 정당화, 그걸로만 사용하는 그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 거지.
상대방을 진정한 도덕적 주체로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자신도 그렇게 도덕적 주체로 회복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방식의 구성도 가능해요. 이건 선생님이 생각한 한 가지 논리고 여러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해설을 주니까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듣는 거 요거 듣고도 아 선생님하고 답이 틀려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거 진짜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읽는 사람, 독자, 그러니까 여기서 채점자겠죠. 채점자를 설득하면 돼요. 채점자를. 근데 채점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썼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웬만하면 여러분들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수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다른 방향에서 글이 나오면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뻔하게 나오는 단어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뻔하게 나오는 단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문제지만. 자, 이해해요? 이거 문제가 지금 뭐 이제 자료 분석까지 있고서 하면 좀 더 저기 할 텐데, 그게 없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 문제는 좀 풀기는 더 수월했을 건데, 어떤 면에서는 고대 문제를 두 개 푸는 우리 되게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요거 비슷한 거 한 번 더 연습을 하죠.